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성장할 점이 많다는 것. 바닥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질 일만 있다는 것. 머리가 좋지 않은 것은 겸손하게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몸이 약한 것은 건강에 자연스레 신경 쓰게 된다는 것. 상처가 많다는 것은 남의 상처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책 못 봐. 대신에 신경 쓸 것이 많으니 책을 통해 지혜를 활용하기.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관점을 바꿔보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19에서 펴낸 마음의 불을 이란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정회일 씨는 제가 최근 소개해드린 책 에이트의 저자인 이지성 작가의 멘티입니다. 둘이 만나게 된 사연은 이러합니다. 2007년 이지성 작가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을 때 이 작가가 출간한 책을 보고 정회일 씨가 만남을 청합니다. 정회일 씨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아토피 약물 부작용으로 7년간 칩거를 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견디고 있었고 화창한 봄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때문에 겨울옷을 둘러입은 채로 이 작가를 찾아옵니다. 그는 강남에서 성공한 영어 강사가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가는 매일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라는 조언을 해주며 1년 후에 재회하기로 합니다. 365권의 책을 읽고 난 후 약속대로 두 사람은 재회를 하고 정회일 씨는 이 작가가 알려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고작 몇 년 만에 강남에서 억대 연봉의 영어 강사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후로도 투병의 시간이 반복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꿈을 이뤄냈고 현재 저자로, 영어 강사로, 그리고 네이버 카페 꿈행부기를 운영하며 독서 코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억대 기부자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해외 우물 파기, 도서관 짓기, 탈북자 구출 모금 등에 이미 수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회일 작가가 성공했던 밑거름은 바로 독서였습니다. 자기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달라는 기도를 매일 했을 만큼 고통 속에서 살았던 정 작가가 책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노력으로 지금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본문의 에피소드를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더 많은 의견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을 더 비우고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어째서 여전히 부족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만 옳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는 교만이 있으니 맨날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는 자신이 지혜롭다는 착각을 하며 책과 강의를 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당신에게 배우러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의 교만함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한다면 가장 겸손한 자가 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멈추세요. 이 못난 녀석.
거지 자식, 멍청한 놈. 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네가 영어를 잘한다고? 걔가 웃겠다. 이런 말을 듣고도 화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묻겠죠. 당신이 뭔데 나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마구 던집니다. 이렇게 자신을 깎아먹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난 부자가 되기엔 틀렸어. 난 키가 작아서 멋진 이성을 만나기 어려울 거야. 난 머리가 나빠. 난 영어랑 잘 안 맞나 봐.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본인 스스로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생각을 내뱉으면서 정작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합리화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한다면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자신에게 늘 쏟아내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이든 당신은 변명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만 자각하게 될 뿐이죠. 자기 합리화는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남이 내게 하면 싫을 말들을 나에게 하지 말아요. 속한 곳을 바꾸어 나가세요. 예전에 정말로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처음 나를 알던 그 모습으로 나를 계속 기억하기에 계속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계속 성장하는 내 모습을 못 보고 예전의 나로 대해주었으니까요. 예전에 제 모습, 제 상황에 정말 만족할 수 없었고 변화하자, 성장하자라고 다짐했었기에 계속해서 제가 속한 무리를 떠나 더 나은 환경으로 뛰어들어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성장 속도가 빨랐기에 한 번 들어간 곳에 몇 달 이상 머무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다른 이들은 비슷했으므로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 자극을 주어야 성장합니다. 편하게 있는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에서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에게 계속 자극과 도전, 그리고 조언을 주는 곳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불러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도전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기 전에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더 도전하며 살 걸. 더 많은 것을 해볼 걸. 헬렌 켈러의 말처럼 인생에서 도전을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선택해온 것들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선택해온 것들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저도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도 누워서 세상을 저주하고 있었겠죠. 병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아마 처음에는 마냥 거부하고 부인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왜? 내가 가난을 선택할 리가 있어? 병이 생긴 것도 내 잘못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다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생각과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죠. 가난과 허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결국 우리가 제 발로 고난의 길로 들어갔다는 뜻이며 그 결과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가난과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겠지만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외부 탓으로 돌리면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선택해온 것들의 결과입니다. 이 생각을 접한 것이 아마도 제 인생을 바꿔놓은 3가지 사건 안에 들어갈 듯 합니다. 저도 처음엔 가난과 병이 찾아온 것이 제 탓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이후의 대응은 제가 선택한 게 맞았습니다. 괴로웠지만 인정하고 나니 변화된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난하는데 잘난이 없고 비판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잘난이 없다. 많은 경우 우리는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방어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하는 것이 비판인지 비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난은 하는 사람 잘못이고 비판은 못 받아들이는 사람 잘못입니다. 비난은 할수록 못난이가 되고 비판은 안 받아들일수록 못난이가 됩니다. 사실 팩트는 팩트, 사실이죠. 사실을 말하는데 왜 상처가 됩니까? 비난은 거짓이니 돌려주면 되고 비판은 사실이니 받아들일 일입니다. 비난을 받아들이니 괜한 상처가 되고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환상 속에 살게 됩니다. 비난을 많이 하는데 좋은 사람일 턱이 없고 비판에 익숙하지 않은데 좋은 사람일 턱이 없습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상처가 됐던 말들을 적어보세요. 정말 상처가 될 말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스스로 상처를 만들었을 뿐. 안 받아도 될 걸 받아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아서. 좋아하는 일은 이렇게 찾아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잠깐이라도 관심 가는 것은 모두 다 해보세요. 해봐야 압니다. 남 이야기 듣고 책 읽고 스마트폰 보는 것으로는 안 돼요. 적성검사니 무슨 책상에 앉아 테스트하는 것으로도 안 돼요. 일단 스스로 해보세요. 제발 머리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부딪히고 실수하고 경험해보세요. 직접 부딪히고 냄새 맡고 경험해서 가슴 뛰는 순간을 찾아내세요. 저도 처음엔 제가 생각이 없었다는 것도 몰랐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몰라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었고 여러 가지 책들을 접하면서 관심사를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할 일도 없을 때라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첩에 관심 가는 것들을 적었습니다. 대략 50가지 정도 되었을 거예요. 걷기, 달리기, 음악 듣기, 노래하기, 책 읽기, 산책하기, 작곡하기, 피아노, 드럼, 기타, 서울 구경하기, 사람 만나기 등등. 이 수첩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새로운 관심사가 생길 때마다 추가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은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묻고 다녔습니다. 기억에 남는 점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자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못한 채로 계속 리스트만 늘려나갔고 몇 달간 몇십 개가 넘어가는 관심사들의 목록이 꽤 축적된 이후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를 기준으로 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량을 늘려나가던 무렵 참으로 많은 책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잘하는 일을 하라는 내용 또한 많이 접했고요.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거야? 잘하는 걸 하라는 거야? 하는 의문 속에서 계속 리스트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또 수정하던 어느 날, 저는 남을 기쁘게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문장을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라고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독서, 노래, 운동, 영어, 신앙 5가지로 리스트를 압축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끊어냈습니다. 5가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들었었거든요. 주위에서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 책만 많이 읽으면 바보가 된다고 말했고, 또래 여자친구들로부터는 넌 취직도 안 하냐 소리를 들으며 무시도 당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별로 길지도 않았던 그 3, 4년에 걸친 고민의 시간이 제게는 정말로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취직을 서둘렀던 친구들은 취직 후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하느라 월요병이 오고 괴로워하더라고요. 정리하자면 1. 일단 관심 가는 모든 것들을 리스트에 적으세요. 2. 적어두고 자주 보면서 수정, 추가, 삭제하고 무엇보다 경험하세요. 3. 해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4.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최우선 순위만 남기고 집중하세요. 선택과 집중. 5.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내면의 소리만 충실히 따라가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Just do it. 마음을 먹었으면 사용해야 안 찐다. 밥 먹는 양 대비 움직임이 부족하면 살이 찝니다. 마음 먹는 양 대비 실천이 부족하면 자신에 대한 불신이 찝니다. 밥을 먹었으면 24시간 안에 움직여야지 다음 주, 다음 달에 움직이려 하면 늦습니다. 이미 에너지가 다 소모됩니다. 밥 먹었으면 움직이는 습관을, 마음 먹었으면 바로 행하는 습관을. 자꾸 먹기만 하니 살이 찌고 불신이 찝니다. 자신감은 자기를 믿는 마음. 마음만 먹고 행하지 않는 것을 경험할수록 자신감은 줄어듭니다. 불신 다이어트. 합시다. 생각과 행동과의 간극이 성장 속도를 결정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는 힘들다? 많이들 이런 말을 해요. 어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가 쉬운가? 그럼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며 살기는 쉬운가요? 하고 싶은 일을 속으로 묻어두고 남이 시키는 일, 돈 벌려고 억지로 하는 일, 월요병을 견디며 일이 끝나는 시간만 보다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퇴근하는 일, 맨날 만나는 친구와 항상 하던 얘기, 술 한잔하면서
밤에는 스마트폰을 보다 멍하게 잠드는 생활. 이런 삶은 안 힘듭니까? 인생에 안 힘든 건 없어요. 어차피 힘든 삶이라면 꿈 없이 힘들게 살기보다는 즐겁고 힘든 길을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바다에서 헤엄치세요. 횟집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살아 있습니까? 네,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survive, 살아 있다고 해서 live, 사는 것은 아니죠. 넓은 강과 바다를 헤엄치며 먹이를 찾아다녀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족관의 물고기와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면 자극을 받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니까짓 게 뭐 잘났다고 나한테? 하고 분노를 에너지 삼아 열심히 노력해서 보란듯이 성장해야 하는데 잠깐 성질만 낼 뿐 얼마 후면 원래의 관성대로 돌아갑니다. 수족관에서 탈출해야죠. 저 넓은 강과 바다에서 헤엄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수족관에서 편하다 하고 숨만 쉬고 있습니까? 왜 주말마다 집에서 TV,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까? 왜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눈만 감고 있거나 무가치하게 시간을 버립니까? 왜 에너지 넘치는 아침 시간을 늦잠 자느라 낭비하고 왜 감성 넘치는 밤 시간을 인터넷을 하느라 낭비합니까? 나의 인생을 사세요. 넓은 바다에서 도전하고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세요. 힘들어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정신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책이 눈에 안 들어와요. 라는 말을 하진 않나요? 지금까지 여유롭고 편안해서 열심히 노력해 성공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편하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방법이 아니란 걸 깨달을 때까지 인생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시작해야지는 너무 늦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어려울 때는 온갖 변명을 대며 회피합니다. 좀 상황이 나아지면 늘어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심심하네, 뭔가 재밌는 거 없나? 라고 말합니다. 특히 분노라는 에너지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아주 강력한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멍청하게 화만 내는데 쓰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노를 오기로 발판 삼아 이를 악물고 노력하세요. 힘드니까 노력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꽃이 됩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류의 말 참 듣기 좋지요. 물론 이런 말은 좋은 감정, 응원의 마음을 담은 말이라 정말 좋기도 합니다만 사실 인생에서 마냥 좋기만 한 일만 있을 순 없지요.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힘겨운 상황, 문제, 인간관계 등이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사람이어서 상황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겨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잘 풀어낸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본다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잘 보지 못하고 짧은 시각으로 놓인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때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조금 더 먼 시각으로 구름 너머의 태양을 볼 수 있는가? 태양 아래 구름만 보며 길이 없고 힘들다고 불평만 할 것인가? 고난을 극복해서 문제를 풀어낸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바라보세요. 당신이 극복한 장애물의 크기가 성공의 크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꽃이 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인간은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 니체.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이유.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1년, 3년,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 상사에게 혼난다든지, 연애에서 계속 실패하거나 재정적 문제를 언제나 끌고 안고 가는 등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고요. 쓸데없는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으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겸손입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기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괴테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까? 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꾸짖음을 듣고 그런데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며 살아갑니다. 논어에는 아내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배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